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현대시대에는 여성 혐오적 표현으로 인식된 위 속담은 사실 굉장히 유서 깊은 표현이다. 중국의 고대 국가 주나라의 무왕이 여색에만 빠져 국정 운영에 소홀한 은나라 주왕을 비난할 때 쓰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더 흥미로운 점은 3000년 전 은나라 시대에도 옛날 사람이 말하길 이라고 덧붙이며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얼마나 유서 깊은 표현이란 말인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위 표현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성미가 억세서 여기저기 떠들고 간섭하면 집안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은 원래 울지 않는다. 새벽에 꽃기호 하며 우는 건 수탉이다. 수탉이 새벽에 우는 이유는 빛에 민감해서 날이 밝기 시작할 때 송가채라는 기관이 자극되어 예민해지며 우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과학적 사실은 잠시 제쳐두고 생각해보자. 우는 것은 수탉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어쩌면 암탉이 우는 상황은 수탉이 강도에게 목이 베어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암탉이 운다는 건 울어야 할 수탉이 울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뜻하며 이는 집안이 망할 만한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문득 현대 남성들의 상황이 떠올랐다. 현대 남성들의 남성성은 제거당하고 있다. 목이 잘린 수탉처럼 울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집안이 망할 것이라는, 개인의 행복과 멀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인 듯하다. 누군가 나에게 남성의 인생을 묘사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걸어가는 남자의 등에 사람들이 돌을 얻는 장면을 그릴 것이다. 남자아이는 태어난 순간 부모로부터 기대감을 받는다. 인류 역사에서의 위대한 업적들, 대단한 발명들이란 경험칙은 남자아이가 장래에 도달할 수 있는 상한선을 높여놨다. 혹시 우리 아이가 어쩌면 뭔가 해낼지도 하는 기대감이란 돌을 걷기 전부터 남자의 등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면서 등에 돌을 얹은 채 폭력의 숲으로 들어간다. 남성의 사회, 주체하지 못하는 호르몬으로 그 잔혹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세계. 이곳에서 남자는 부조리함을 배운다. 스스로의 서열을 깨닫고 열패감을 맛보거나 압도적 폭력 앞에서 굴욕감을 맛본다. 운이 좋아 높은 서열을 차지한다면 스스로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확인해 놀라거나 사람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혹할 수 있는지 깨닫는다. 남자는 이 폭력의 숲을 부모가 짊어지은 기대감이란 돌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 숲을 나온 남자는 사회라는 드넓은 강을 마주한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길 강요받는다. 등에 짊어진 돌을 무사히 강 건너까지 옮겨야만 한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 근처에는 거대한 괴물이 있다. 이 괴물은 강을 건너는 남자의 등에 돌 하나를 더 얹는다. 사회적 기대. 남자에게 필요한 최소 연봉, 남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 한층 무거워진 등 위에 돌을 짊어지고 강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남자는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 박수 소리에 에너지를 얻어 우렁차게 소리 지른다. 새벽녘 수탉이 힘차게 울듯이. 하지만 현대시대 남자들은 강 끝에 다다랐을 때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렁차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 아침이 없는 수탉처럼. 박수는 존경의 의미이다. 요즘 남자들은 그들의 여정을 전혀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존경심의 부재는 남자들로 하여금 강을 건널 의욕을 빼앗으며 뒤돌아 숲을 불태워버리게 만든다. 숲을 불태우고 강을 안 건넌 채 주저앉아 있는 남자의 세계는 암탉이 울고 있는 비정상적인 세계이다. 이곳에서 남자는 전혀 행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자에게 쳐주던 박수 소리를 빼앗았을까? 그건 바로 배가 발명되었기 때문이다. 두 발에 힘을 주고 강을 거슬러 내딛던 발걸음 옆에 모터 소리를 내며 지나쳐가는 보트가 보인다. 어쩔 때는 거대한 유람선이 지나간다. 결국 발로 건너는 남자가 강 끝에 다다랐을 때는 무대의 막은 내렸고 박수 쳐줄 관객은 남아있지 않다. 박수는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간 남성들의 몫이었다. 그렇기에 현대사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강을 건너질 않거나 중간에 유람선을 보고 포기한 채 물살에 몸을 맡겨버린다. 강을 건너는 행위, 즉 남성성을 포기해버린다.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남자의 등에 짊어진 돌은 물기가 묻어야 아름답다는 것을. 예전에 TV에서 가수 장윤정 씨의 일상을 본 적이 있다. 돈을 잘 버는 와이프 덕분에 편하게 사는 그녀의 남편이 카메라에 비춰졌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난 불행함을 엿본 것 같았다. 의식주와 안전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다고 해서 인간은 과연 행복할까?
하물며 강아지나 고양이도 산책이나 놀이가 없으면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 의식주와 안전이 해결되었는데도 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별에 따른 본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본능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면 다양한 불만족을 야기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남성성을 발현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였을 때 다리가 공중에 뜬 것처럼 무의식적 불안감을 느낀다. 난 장윤정 씨의 남편에게서 이 불안감을 엿본 것 같았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의 통제권을 하나의 특별한 권리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남자의 통제권은 의무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가족을 보호할 의무, 목숨을 희생할지라도 해내야 하는 의무, 이를 위한 하나의 보조 도구일 뿐이다. 남자의 본능 깊숙한 곳에는 가치 생산에 대한 의무감이 각인되어 있다. 아마도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뿌리 깊은 의무감의 달성 과정이 남성성의 발산이며 이것이 좌절될 때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된다. 강을 건너지 않은 채 주저앉아 있는 것, 강을 건너다 말고 물살에 몸을 맡기는 것. 남성성을 포기한 채 처자빠져 있는 남성은 동물들의 정형행동과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정형행동이란 사육되는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지만 목적이 없는 행동을 뜻한다. 동물원에 가보면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이유 없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것이다. 일종의 정신병 비슷한 것. 이것들은 의식주가 해결된 사육되는 동물에게서만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은가? 남성성을 잃어버린 당신은 어쩌면 사육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살을 찌워 잡아먹기 편하도록 거세당한 채 말이다. 스스로를 상기시켜보자. 힘겹게 강을 건너봤자 박수소리가 없다고 생각해 포기할 것인가? 강을 건너는 남자의 목적은 박수소리 따위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강 건너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서 남성에게 요구되는 것들, 조금만 생각해보자. 요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을 포함한다. 즉, 모든 남성에겐 그에게 요구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현대시대에는 다소 씁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남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거대한 아젠다가 억압하는 모양새이다. 힘들면 좀 쉬었다 가도 돼. 야, 원래 다 그런 거야. 아유,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뭐. 당신의 꿈과 개성을 획일화된 평화적 아젠다 안에 집어넣어 그 달성 능력과 함께 봉인시켜버린다. 마치 바위에 깔려 봉인된 손오공처럼 말이다.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깨워보자. 봉인된 손오공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쳐보자. 당신의 잠든 잠재력을 일깨워 강을 건너가보자. 서둘러 잠에서 깨어나라. 지금 밖에선 암탉이 울고 있으니까.